공통적으로 보시면 저근육형이 허리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형이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면 끄고 일어서라. 1분이면 되거든요.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의 웃을 것이다.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 환자에게 오래 앉지 마세요. 머리를 샤워하면서 감으세요. 이렇게 해서 3초 내지 5초 이제 돌아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좋아지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리가 안 좋은데 하루 5분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허리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허리의 통증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 그죠? 디스크가 나와서 허리 협착증, 그래서 아파요 라고 분명히 맞죠. 하지만 허리라고 하는 건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 몸 전체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허리예요. 허리 중추인데 허리에는 뼈가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요, 그 수많은 인대가 있어요. 전종인대, 후종인대, 그죠? 급간인대 많죠. 황색인데 그 바깥에 근육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뼈하고 디스크만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 힘줄이나 근육군들을 강화해주고 제대로 정리를 해준다면 허리 통증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 허리 아픈 환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 마른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살집이 많으신 분이 오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저근육형이 허리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형이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부를 따질 때 기둥이 약한 사람이 무너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건 저근육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만형이라고 그랬죠. 대들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무게가 계속 짓눌릴 때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허리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허리를 지금 당장에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아플 때도 허리 통증이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운동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거는 서서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만으로도 지금 당장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통증이 줄어요. 그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이,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서서 많이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데 그냥 그것만 한 2, 3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좀 통증이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구조물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는 통증이 많이 줄고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허리 아픈 사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든 병, 의자병이죠. 누워있을 때 허리가 받는 하중을 0이라고 이야기하면 서있을 때 받는 하중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받는 하중은 150입니다. 그러다가 쪼그려 앉는 거 있죠.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면 한 18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건 어떠한 바른 자세가 되더라도 서 있는 것보단 훨씬 더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죠. 환자분들 허리 아파서 많이 오니까 그러면 여기 타이머, 핸드폰에다 타이머를 딱 누르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면 끄고 일어서라. 1분이면 되거든요. 1분 동안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누군가 가서 이야기를 하든 그냥 1분만 해서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의 허리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굽히는 거죠. 굽히는. 그럼 굽히는 자세에 가장 많은 건 세수, 머리 감기. 제가 환자에게 딱 두 가지 일단 이야기해요. 오래 앉지 마세요. 머리 감지 마세요. 머리를 왜 감지 말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하면서 감으세요. 실제 중요해요. 허리를 감다가 뜨끔해서 그대로 그 병원 와야 돼요. 제 환자가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일이 나는 거죠. 옆에 있는 동전을 줍고 옆에 있는 책을 줍는 자세예요. 옆에 있는 걸 서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줍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굴곡이라는 자세와 회전이라는 자세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는 허리 디스크가 바로 터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키를 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 자세가 다 회전축이에요. 굽혀서 때리는 축이라고. 스키도 마찬가지죠. 돌려서 가잖아요. 그 축에서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디스크가 섬유론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 터지는 거죠. 디스크가 터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군이 심하게 올 때가 보통 그 동작에서 봐요. 옆에 동전 줍네. 별거 없는 이렇게 종이 줍다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할 때 게을러서 이렇게 들 때 일이 난다는 거죠.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드는 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 허리 디스크에도 도움이 될 거고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의 종류에 따라 운동법도 달라지나요?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줄인다 라고 할 때
매번 환자분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뼈하고 디스크라고 보면 맞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근육은 벽쯤 되는 것 같아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하지만 벽도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디스크가 터져서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허리가 약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세상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근육이 받쳐주면 신경이 나오는 그 길을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평면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기둥이 있는데 디스크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이게 기둥이 벽이 단단하게 딱 잡아주면 공간이 높은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천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침범을 해도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천장이 낮으면 힘이 없으면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공간에서 점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천장이 낮으면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서 말을 했듯이 실제로 같은 그 영상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둘의 차이를 보면 뒤에 MRI 영상에서 다일근이라고 하는 뒤에 심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군은 한쪽은 이만큼 튼튼해요. 누구는 없어요. 그러면 한쪽은 MRI를 찍어서 디스크인 걸 확인을 한 경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누구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 우리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허리 뒤쪽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 통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허리 앞쪽 근육이에요. 실제로가 그래요. 우리가 급성염자가 있고 허리가 삐끗했을 때 1번 근육은 제일 첫 번째 근육은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요추 2번에서 배 쪽을 관통을 해서 서해부에 딱 붙는 근육인데 배 쪽 근육이라고요. 근데 그 근육을 풀어내지 않으면 허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만성적인 요통에 허리에는 잡아주는 근육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복대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 맨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걔가 튼튼하게 잡아줘야 허리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뒤에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배 쪽에 있는 근육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굽는 분들 있죠. 허리 굽는 분들을 치료할 때는 배 쪽 근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축이 되니까 그쪽이 풀려야 허리 전체가 아까 허리는 이런 통이라는 겁니다. 통. 한쪽이 굽혀지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굽혀진 데를 풀어내면 펴지면 전체 통이 쭉 늘어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되죠. 허리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운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강화시키는 운동을. 그러면 그 운동을 왜 하는지, 그럼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허리가 아픈 건 허리는 뒤니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가장 심부근육군, 뭐 회선근이나 다이얼근, 이 심부근육군이거든요. 이 근육군들은 만성 통증, 오래된 통증, 협착증 뭐 이런 쪽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단축이 잘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그 운동에서 보면 이 다이얼근을 강화하는 특징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 중에 표층에 있는 흉쇄장근이라든지 이런 근육군들이 있는데 여기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요. 얘네들은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약해지면 금방금방 통증을 일으켜요. 요추부 염자나 이런 통증들은 허리가 뼈다라고 할 때 보면 걔네들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배 쪽에 있는 근육군들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허리 통증이 줍니다. 왜? 허리는 아까 몸통이라고요. 통이 있는데 뒤에만 강하고 여기가 약하면 이게 힘이 균형이 깨져서 통증을 더 일으킵니다. 앞으로 나오고요. 살이 찐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문제고요. 살이 없는 사람들은 굽어져서 문제예요. 앞에 있는 근육이 늘어져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단축이 돼서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늘어져서 문제인 분들은 배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단축이 돼 있는 분들은 얘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허리 통증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엉덩이 근육군들이에요. 엉덩이 근육군. 특히 중둔근.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저는 이제 뒤에서 누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프겠다. 허리가. 이 보여요. 어떤 분들이냐?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걷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이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군이라는 거는 밑에 지지대인데 얘가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엉덩이 위에 허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안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많이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립니다. 허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리게 만드는 근육군에서 첫 번째가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한 발로 서는 게 잘 안 됩니다. 틀어지거든요. 틀어지는 형태로 서게 되는데 그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얘를 못 잡아주니까 허리 통증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 없앤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될 실내 걷기 운동 시작합니다.
실내 걷기 운동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는 운동. 아주 실내에서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효과 진짜 좋아요. 따라하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다리를 편하게 뻗으시고요. 여기에서 위에 정수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천장으로 쭉 뽑는다는 생각으로 가지시고 어깨는 내려요. 쭉 내리죠? 내리고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올리세요.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은데 되는 것만큼 하세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를 가지시는데 배를 홀쭉하게 후 숨을 내쉬면서 둘, 셋 배를 홀쭉하게 해 있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가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발 뒤꿈치가 닿게. 자, 이 상태에서 3초간 있다가요. 둘, 셋 하고 쭉 밀어요. 뒷발로 쭉 밀어요. 밀어서 5초간 있는데 이때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벽이 있는 겁니다. 벽이 있어서 여기 소외부가 딱 여기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5초간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앞을 보고요. 여기에 천장은 정수리는 뽑고 어깨는 내리고 5초 했죠.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쭉 해서 발끝을 뒤로 당기고요. 3초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다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이걸 다시 동적으로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자세는 팔을 뒤로 하고 머리는 위로 뽑고요. 어깨는 내리고 배는 홀쭉 후 숨을 낸 상태에서 한 발 내딛고요. 3초 둘, 셋 하고 쭉 밀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요. 이렇게 해서 3초 내지 5초. 대신 이때 중둔근이 버텨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반대쪽 골반을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버텨. 둘, 셋, 넷, 다섯. 5초가 기본이고요. 10초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다리를 딛고요. 뒤로 당겼죠. 발끝을. 그럼 다시 밀고 다시 들어서 5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앞을 보시고. 간단하죠?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제 돌아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내 걷기 운동인데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서 일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걸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좋아지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중둔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살아나고요. 뒤에 척추 길이근, 복부에 있는 복행근 다 잡는 운동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부부한의사의 평생관절 사용 설명서 100세 관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낸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저희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실제로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좀 더 관리했으면 하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유인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 필요한 운동법이나 필요한 관리법을 제가 영상에서 실제 보여드리고 했던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병원에 오기 전에 아니면 병원을 오고 난 이후에도 집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맨 먼저 이 책을 들고 그 페이지를 열어서 그 치료법과 그 운동법을 보면 실제로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50대 이후 실버 세대가 내 몸을, 내 관절을,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많은 관절들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인가. 그 치료법으로서 나는 100세까지 내 관절로서, 내 무릎으로서, 내 허리로서, 내 어깨로서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세대가 꼭 집에서 한 권씩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고 그 펼쳐본 페이지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실버 세대가 꼭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엄선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허리 운동이면 실제로 치료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을 따라 했더니 효과가 좋았던 그 운동법을 핵심 운동 허리라고 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50견이면 50견에 대해서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 운동을 따라 하시면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한의사의 평생관절 사용 설명서 100세 관절 이 책은 댓글에 구매 링크를 달아놨으니 필요하신 분 꼭 한 권씩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